역사에는 풀리지 않은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범인이 누구였는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수많은 수사와 추측에도 불구하고 끝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해결 살인 사건들을 다루겠습니다. 런던을 공포로 몰아넣은 잭 더 리퍼, 할리우드의 꿈을 산산조각 낸 블랙 달리아 사건, 암호와 함께 남겨진 소머튼 맨의 미스터리, 그리고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영호 유괴 살인 사건. 지금부터 미해결 살인 사건의 어두운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1. 잭 더 리퍼 사건. 1888년 영국 런던 이스트엔드의 화이트채플 지역은 빈민과 매춘부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어둡고 비좁은 골목길, 그곳에서 정체불명의 연쇄살인범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잭 더 리퍼라 불렀습니다. 첫 희생자는 메리앤 니콜스였습니다. 1888년 8월 31일 새벽, 목이 베이고 배가 참혹하게 찢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끔찍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또 다른 여성들이 연이어 살해되었습니다. 애니 체프먼,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캐서린 에도우즈, 메리 제인 켈리. 그들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되었습니다. 목은 베었고 내장은 꺼내져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희생자인 메리 제인 켈리는 방 안에서 온몸이 찢긴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수백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의사, 귀족, 심지어 왕실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모호했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경찰을 조롱한다. 다음번에는 더 끔찍한 일을 보여주겠다. 서명, 잭 더 리퍼. 이 편지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범인의 별명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런던의 골목길은 공포에 잠겼습니다. 여인들은 밤길을 걷지 못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범인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어떤 이들은 의학 지식을 가진 자라고 추측했습니다. 내장을 정교하게 꺼낸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회에 대한 증오를 품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빈민가를 경멸한 누군가의 광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졌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1888년의 런던. 잭 더 리퍼는 5명의 여인을 살해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정말로 의사였을까요? 아니면 왕실과 관련된 인물이었을까요? 혹은 그저 한순간 나타났다 사라진 이름 없는 살인자였을까요?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잭 더 리퍼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며 런던의 어두운 골목을 떠올립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미스터리 그 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 2. 블랙 달리아 사건. 1947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여인의 시신이 공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쇼트. 사람들은 그녀를 블랙 달리아라 불렀습니다. 발견 당시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허리에서 2 동강 나 있었습니다. 피는 이미 말라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신이 기괴하게 훼손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입은 귀까지 찢겨 올라가 웃는 듯한 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부에는 칼로 난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내장은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은 마치 의학 실험실에서 해부를 한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는 22살의 여성이었습니다. 매혹적인 외모로 배우를 꿈꾸던 엘리자베스 쇼트는 할리우드에서 꿈을 줬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명 배우였고 돈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순식간에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문들은 그녀를 블랙 달리아라 불렀습니다. 검은 옷을 즐겨 입고 짙은 화장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고 연애 관계를 부풀렸습니다. 피해자는 순식간에 범죄 소설 속 인물처럼 소비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녀와 연관된 남성들, 군장교, 영화사 관계자, 심지어 의사까지. 그러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수백 건의 제보를 받았지만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범인이 의사일 거라 추측했습니다. 시신이 정교하게 절단되고 훼손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영화계 권력자가 관련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비밀을 숨기기 위해 제거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 기록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랙 달리아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빛, 그 이면에는 꿈을 쫓다 사라진 수많은 젊은이들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쇼트의 얼굴은 죽음 이후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배우로서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 공포와 미스터리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녀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인 범인은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 기괴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것일까? 로스앤젤레스의 밤거리. 그곳에는 여전히 블랙 달리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건 3. 소머튼 맨 사건. 1948년 12월 1일 호주 애들레이드 인근의 소머튼 해변. 새벽녘 해변을 거닐던 사람들이 모래 위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래 언덕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잠을 자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나이는 40대 전후로 보였습니다. 말쑥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와 구두까지 단정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담배와 성냥, 빚과 버스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옷의 라벨은 전부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독극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독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입에는 거품이 남아 있었지만 외상은 없었습니다. 사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그의 옷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단 두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타맘슈드. 이것은 페르시아 시집 루바이야트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뜻은 끝났다 또는 마무리되었다였습니다. 경찰은 책을 찾기 위해 수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차 안에서 해당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은 뜯겨 있었고 거기에 적혀있던 문구가 바로 타맘슈드였습니다. 책 속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무전 암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해변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왜 그의 옷에서는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을까요? 사건은 호주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국제 첩보원이 얽혀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냉전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영국의 동맹으로 정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남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DNA 분석과 최신 기술이 동원되었지만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소머튼 맨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획된 암살일까요? 혹은 첩보 전쟁의 희생자였을까요? 끝까지 해독되지 않은 암호, 라벨이 제거된 옷, 정체불명의 독극물, 모든 단서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소머튼 해변에는 그를 기리는 표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 왜 거기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그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까? 사건 4. 한국 이영호 유괴 살인 사건. 1991년 1월 서울 서초동.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유괴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9살이던 초등학생 이영호 군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집 근처에서 낯선 사람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억 단위의 거액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치밀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공중전화를 이용했고 목소리를 변조했습니다. 수사망을 따돌리듯 장소와 요구 조건을 계속 바꿨습니다. 경찰은 수백 명을 동원했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습니다. 며칠 후 아이의 아버지는 범인이 요구한 장소로 돈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후에도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 결국 이영호 군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한강변의 종이박스 안에서 이미 숨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가족의 슬픔과 함께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언론은 매일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1992년 경찰은 한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불충분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후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의문만 남긴 채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유괴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미스터리는 왜 범인은 잡히지 않았는가였습니다. 수십 차례의 전화, 치밀한 협박, 그리고 버려진 시신, 수많은 단서가 있었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납치한 자는 누구였을까? 그는 왜 끝까지 잡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영호 유괴 살인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피해 가족의 고통과 사회의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리한 질문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미해결 살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런던을 공포에 빠뜨린 잭 더 리퍼, 할리우드의 꿈을 산산조각 낸 블랙 달리아, 암호와 함께 남겨진 소머튼 맨, 그리고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영호 유괴 살인 사건. 이 사건들은 시대와 장소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수사와 증거, 추측과 소문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미궁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 왜 그들은 잡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그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일지 모릅니다.